상속이고요. 상속은 알고 계시는 상속은 정의는 왼쪽에 자바처럼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디폴트 클래스는 재정의를 할 수 있는 클래스이고요. 여기서 재정의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이너리 붙어 있는 코드를 아마도 API에서는 보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 외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는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 이펙티브 자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 다른 사용하는 사람이 이 클래스를 바꾸면 안 돼요. 재정의를 할 수 없게 막는 방법이 바이너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확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재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바라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도 조금 다른데 일단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바 7까지는 정의만 가능했어요. 근데 자바 8부터는 기본 메소드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자바 7이에요. 아 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코틀린에선 자바 8에 있는 기능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준 부분이고요. 코틀린은 디폴트 클래스는 모두 다 이제 펑션에 바이너리 붙어 있어요. 모두 디컴파일,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도 모두 다 디컴파일 해보시면 바이너리 붙어 있습니다. 그 바이너리 붙어 있는 이유는 이펙티브 자바 때문이고요. 재정의를 하려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별도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해요. 지금부터 보면 콜론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중상속은 다 콤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 있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자바였으면 익스텐디드가 무조건 앞에 와야 되고 임플리먼트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근데 코틀린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변경돼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먼저 와도 나중에 제가 앱스트랙트를 추가한다고 해도 순서상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시하고 그냥 인터페이스가 한 10개가 오다가 추상 클래스가 하나 와야 된다. 그럼 맨 앞에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끝에다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인터페이스를 볼게요. 자바 7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 8에서는 디폴트랑 스태틱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수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태틱은 인터페이스 샘플 점 init 스태틱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스태틱 메소드를. 그리고 디폴트를 제가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근데 오버라이드 했을 때 조금 달라서 그 내용을 코드상으로 직접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코틀린도 디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자바 8회처럼 디폴트라고 명시해 주진 않고요. 얘는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디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바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실제로는 변수가 아니라 펑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아까처럼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컴파일 해보면 이렇게 getType이라는 것만 나오고요. 여기서 int라고 값을 초기화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를 자바 코드에서 상속을 받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getType, 그러니까 타입을 0으로 선언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코틀린에서도 역시 타입은 이렇게 정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바이너리 자동으로 붙어있는 값이 변하지 않는 타입을 선언을 코틀린에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얘는 인터페이스 안에 스태틱으로 컴패니언 객체를 하나 더 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앞에 있는 파이널 변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요걸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다 없어지죠. 얘를 디컴파일하면 이렇게 엄청난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뭐 한 번 홀이 더 일어나는 거니까 좋진 않겠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뭐 컨트랙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두는 게 좋겠지만 코드상 의미상 안에 있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컴패니언이라는 객체가 하나 더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긴 코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를 하시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에서 다중상속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어서 인터페이스 가지고 지금 다중상속 할 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요거까지 보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바에서 디폴트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닛을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자바 8 기준이고요. 자바 7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자바 8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 8 기준으로 이닛을 디폴트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당 클래스에서도 이닛이라는 똑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를 상속을 받으면, 자바에서는 여기서 보면 지금 슈퍼 이닛이라고 부르면 이 이닛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닛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이닛은 영원히 부를 수 없게 되어버리고요. 이 이닛은 무조건 초상 클래스에 있는 이닛으로만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를 재정의를 해버리면 디폴트만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저 안에 있는 코드를 제가 쓸 수가 없는 게 돼요. 자바에서는. 근데 코틀린은 그게 돼요.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추가한 건데, 첫 번째 이닛과 두 번째 이닛이 각각 있고요. 이를 상속을 받아요. 지금 여기서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닛과 이 이닛 두 개 다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코틀린에서는. 그 방법은 슈퍼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이닛은 버려져요. 밑에 있는 이닛만 제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닛을 다시 재정의를 한다고 해도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이닛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저는 이 이닛도 쓰고 싶고 얘도 쓰고 싶으면 자바에서는 구현하면 이름이 달라야 돼요. 그냥 둘 다 쓰고 싶다면. 근데 코틀린은 이 이닛과 이 이닛 모두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건데, 이것도 디컴파일 하면 굉장히 긴 코드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바에서는 앱스트랙트만 접근이 가능하고, 밑에 있는 거는 슈퍼에서 제너릭 타입으로 접근을 해서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원하면 뭐 첫 번째 이 이닛에서는 뭐 더하기만 할 거다라고 하면 슈퍼에 있는 이닛을 호출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거만 쓸 거다라고 하면 슈퍼로 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슈퍼 콜을 안 해도 됐나? 네, 한 번씩 해보죠. 그러면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 잠깐만. 두 개밖에 없죠. 자바 8을 쓰려면, 자바 8을 사용하시려면 그냥 빌드 그래들에다가 컴파일 옵션을
다음처럼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없어서 추가를 하고 자바파를 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스 안에다가 제가 다시 정의를 하나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디폴트로 하나 아까처럼 디폴트를 지정을 할게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 바디를 꼭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재정의를 안 하고 싶다면 이 디폴트를 빼라네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있는 디폴트는 그냥 기본 코드가 이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바 8 기준이니까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추상 클래스에다가 하나 또 만들게요. 근데 여기다 파이널을 붙일 수는 있는데 이러면 상속받으면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긴 없나. 이 이닛은 불러지긴 해요. 근데 재정의를 할 수 없는 이닛이 재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웃기죠.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져요. 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들어지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중상속이라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주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슈퍼를 어느 걸 접근할 수 있는지는 지정을 할 수 없는 게 자바 8이고요. 무조건 앱스트랙터에 있는 클래스 B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이닛은. 다시 코틀린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때의 이닛은 아까처럼 자바에서처럼 파이널이 붙어있는 상태라서 접근을 할 수 없고요. 근데 여기서 AA에 있는 이닛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 조건은 얘를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대신 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오픈을 제거를 하면 둘 다 접근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앱스트랙터로 바꾸면 추상으로 바꾸면 그냥 AA에 있는 이닛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한 게 얘긴 한데 얘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틀린 사실 접근할 게 없는데 얘 지금 이닛을 구현을 안 해줘도 되긴 한데 원래대로 하면 근데 얘도 구현을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구현 안 해줘도 되긴 해요. 얘가 대신 받아줄 거라서.
그러면 이 init은 사실 여기서는 init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클래스를 바로 볼게요. 데이터 클래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바에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었죠. 이런 식으로 섞어 정의를 하고 캡슐화를 해야 돼서 게터 세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게터 세터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고요. 캡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에 바로 접근하는 거를 막고 저 프라이빗으로 제한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원래대로 하면 빠진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equals랑 해시코드를 원래는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보통 포조 데이터 클래스 만들 때 이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저희가. 보안상으로는 넣어주는 게 맞다고 해요. 근데 뭐 편의상으로는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자바라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해킹되는 거는 다 똑같아서 일단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다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그게 제가 여기다가 넣어준 코드인데 이거보다 원래는 더 길어요. 그냥 equals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체크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해시코드는 1로 이렇게 정의가 되면 안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바이트 단위로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제가 이미 만들어둔 거에서 한번 바꿀게요. 이렇게 유저 아이템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온 이름이 시리얼라이저 가지고 이름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게 형변화 시켜준 코드이고요. 생성자 코드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때는 제가 다 게터만 만들었고요. 세터가 얘로 초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형변환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더라? 코틀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부터는 코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코틀린 플러그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에 가셔서 컨버트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션에다가 직접 지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단축키가 노출이 안 되는데 이거는 윈도우랑 맥이랑 달라서 아까 여기 가시면 나와요. 짠, 방금 되게 길었던 코드가 이렇게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앞에 데이터가 붙어 있지 않는데 이 코드랑 데이터가 붙었을 때 코드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디컴파일을 해보면 게터 세터는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생성자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게 있으니까 그 생성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뭔가 되게 허름해요. 지금 코드가 47줄이죠. 이 데이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47줄인데 여기에 데이터라고만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디컴파일을 하면 111줄이 나와요. 여기서 뭘 하냐면 일단 게터 세터는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컴포넌트라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컴포넌트 1, 2, 3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안에 변수가 3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1, 2,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 카피를 하기 위한 카피라는 메소드도 하나 더 추가돼요. 그리고 이 카피에 대한 디폴트라는 메소드도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없었던 toString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뭐 따로 원래대로 하면 자바였으면 이거를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변수가 추가되면 그 변수 추가된 것만큼도 제가 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상 문제인 해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원래대로 하면 아까 0이라고 1이라고 돼 있던 코드가 원래는 이게 31부터 시작을 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equals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변했는지 a 오브젝트 equals를 체크하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알아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시면 데이터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 클래스에 붙여주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toString을 뭐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toString을 만들고 오버라이드 한 거를 뭐 리턴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얘네는 any에 들어가면은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오픈 클래스인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편하겠죠. 뭐 원래 이거 이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코드가 너무 스크롤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코틀린에 이미 클래스를 여러 개를 보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클래스가 제일 유용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유용한 게 이제 실드 클래스예요. 실드 클래스는 그냥 자바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그냥 부모 객체가 있고 그 하위에 있는 객체를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건데 코틀린은 실드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실드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데이터 클래스에서는 넘버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모를 가질 수 있게 실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자바에서 구현을 하면 그냥 다양성으로 이해하시고 구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길어지냐면 그 위에 상속받는 거는 뭐 그냥 상속만 받아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얘가 이제 길어지겠죠. 실제 내가 콘스트에서 값을 꺼내와서 두 번째 있는 썸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자바 코드였으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요거 디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일단 0.0이랑 1.0을 더하는 거고요. 일단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그 데이터 클래스를 얘를 통해서 썸을 할 거예요. 썸을 하는데 조건은 썸을 할 건데 이 썸하는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얘를 값을 꺼내오고요. 썸에 가면 얘를 꺼내오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 꺼내오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교출을 하는 거죠. 재교출을 해서 모두 다 이지와 when을 통해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없는 값으로 치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드 클래스를 했을 때 원래는 else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else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상속 구현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사실 여기 이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만약에 갑자기 C가 나왔어요. C는 상속을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시키려고 하면 그때 이미 에러가 나기 때문에 코드상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실드 클래스는 매우 간단하게 다양성을 구현을 하는 건데
자바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받아요. 변수를 받고요. 그리고 if문으로 인스턴스 오브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을 찾아요. 근데 리턴을 어떻게 시킬 거냐? 리턴은 W 여기서 리턴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턴을 시켜주고요. 그 값을 또 if로 sum인 거를 인스턴스 오브로 체크를 하고 다시 이 두 개 값을 또 얘네 재교출해서 각자 오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냥 이 코드는 인스턴스 오브와 else의 항연이 될 거예요. 뭐 자바로 구현하면 되게 길게 만들어 줄 수 있긴 한데 이거 그대로 넣어보죠. 뭐 당연하게도 결과값은 그냥 1.0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디컴파일만 할게요. 일단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를 보면 이게 왜 다양성이냐고 말을 드렸냐면 앱스트랙터를 그냥 이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EXPR을 상속받는 클래스의 첫 번째가 그냥 상속만 받아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넘버가 있는 클래스도 역시 그냥 얘는 데이터 클래스였기 때문에 코드가 되게 긴 코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sum은 그냥 return e1이랑 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처럼 뭔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디컴파일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자바 코드와는 달라요. 이미 그냥 값을 꺼내오는 코드가 그냥 바로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디컴파일 해봐야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건 그냥 다시 재교출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디컴파일 결과물은 어디까지나 이미 바이트 코드화 되어 있는 코드를 디컴파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코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만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테스트에 가면 여기서는 그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형변환을 시켜서 부르고 있고요. 네, 이거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싱글톤을 볼게요. 싱글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싱글톤인데요. 얘는 그냥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싱글톤을 거기서 아까 클래스 자바의 클래스를 생성할 때 싱글톤이라고 정의를 눌러주면 나오는 코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요거는 애저라고 해서 그 타입이 명시되어 있는데 싱글톤 이 명시되어 있는데 애저는 일단 프라이빗으로 생성자를 가려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냥 바로 초기화를 시켜요. 그리고 get instance로 리턴 시켜주는 건데 요거를 코틀린으로는 오브젝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의하면 그냥 요 싱글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싱크로나이즈를 걸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코드가 하나가 나와요. 되게 간단하죠. 오브젝트라고 저는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만 쓰시면 이 코드가 딱 튀어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제에는 이 오브젝트는 없어요.
이걸로 그냥 끝이 없네요. 싱글톤은 이거밖에 없고요. 이따 코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람다를 알아야 돼서 람다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보죠. 되게 많은데요. 일단 자바 7 기준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setOn touch listener를 다음처럼 구현을 해줄 수 있죠. 되게 긴 코드가 new 익명 클래스라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무명 클래스라고도 하니까 그 두 가지 이름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코틀린 인 액션 한글 번역본 보시면 무명 클래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바 8부터 람다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로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 안에 이렇게 변수가 몇 개 있다라는 걸 명시해주고 그 안에 다시 소괄호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위에 있는 자바 7 기준에 있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람다 표현하는 방식이 변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리턴을 생략을 할 수도 있어서 몇 가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코틀린 람다 표현하는 가장 기본 코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리턴은 제가 넣은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 맨 밑에 것처럼 나와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만 나오고요. 그냥 요거는 제가 명시해 주려고 넣어준 겁니다. 일단 람다 표현하는 방식은 얘랑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뷰가 있고요. 모션 이벤트가 있고요. 그거를 변수를 사용을 하고 그 변수를 가지고 와서 람다를 안에서 뭔가를 블록을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라인에서 리턴 폴스를 해줍니다. 근데 자바 8은 여기다 지금 리턴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자바 8 기준은 무조건 몇 줄이 되든 리턴이라고 명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줄의 경우에만 리턴을 명시해주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타입이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한 파라미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널러블이긴 한데 저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두 번째 람다식을 일단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턴도 명시하지 않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을 뺍니다. 그러면 그냥 엔터 몇 번 치고 나서 그냥 풀스라고 치면은 맨 마지막 줄이 리턴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폴스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스트링으로 폴스라고 리턴을 시키면 얘가 원하는 리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로그 i만 찍고 나서 폴스라고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 로그 i는 실제로 리턴이 int가 되기 때문에 int를 반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도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에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코틀린의 모든 람다식에서는 파라미터가 한 개면 앞에처럼 이렇게 명시해주지 않아도 돼요. 대신 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바에는 없고요. 코틀린에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다가 보면 it이라고 되게 많을 건데 it은 그냥 여기서는 얘를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파라미터가 한 개이면 이것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얘는 set onClean listener이기 때문에 리턴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코드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해서 고차함수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최근에 나오는 라이브러리들 안에 코드를 한 번씩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이어 오더 펑션이랑 코틀린의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것처럼 확장을 시켜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모두 다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set onClean listener는 이 내용이랑은 좀 달라요. 원래는 셈이라고 해서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인 경우에만 람다 표현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바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코틀린에서 넣어준 거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코틀린에선 하이어 오더 펑션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바에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인터페이스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 객체를 받아가지고 그 객체에서 다시 콜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온클릭 리스너를 보면 온클릭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다음처럼 하죠. 그리고 set 온클릭 리스너에다가 이 온클릭이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리스너를 익명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온클릭이 일어나면 이 온클릭 리스너에 있는 온클릭이 발생을 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자바에서의 흔한 리스너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쌤이라고 한 거는 제 그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인 경우에는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형태인 경우에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바 인터페이스와 자바에서 set onClick 리스너를 정의했을 때만 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건 코틀린에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치 람다 표현식이 없었는데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틀린에서 함수를 어떻게 넘길 수 있고 하는지를 보죠. 코틀린은 함수 자체도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다시 리턴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턴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해 줄 때 람다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람다 표현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리턴 온 결과물도 람다 표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로 함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람다 표현식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하이어 오더 펑션은 변수에서도 그냥 제가 펑션을 줄 수도 있고요. 거꾸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해요. 함수를 넘겨준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요 onClick이라는 거를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onClick이 오면 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void잖아요. 그래서 void 대신 u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void와 unit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는 onClick이 일어나면 뷰에다가 뷰 변수로 하나 넘겨줄 건데 리턴이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코드가 많구나. 제가 하나씩 그냥 알려드릴게요. 일단 변수에다가 방금처럼 onClick을 하나 들고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거는 변수니까 얘는 변수니까 뒤에 당연히 타입이 와야겠죠. 타입이 가로로 시작하는 타입이 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값이 없는 거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어서 바로 초기화를 할 때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포지션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 바로 이어서 오늘 람다 표현식에 보면 it으로 int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명시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 포지션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를 만들죠. 네, 이 onClick이 발생을 하면 어떤 포지션이 올 거고 그 어떤 포지션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요.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넣어주고요. 하이어 오더 펑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스트링이 하나 더 온다. 그러면 아까 it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it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는 디폴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소드를 넘겨주는 건데 여기서는 디폴트 값은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불러볼게요. 어떻게 부르냐? onClick에 그냥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되는데 원래 코드는 이거예요. 점 인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에서 보면 인보크를 해서 그 클래스에 외부 클래스에 그냥 그 접근할 때 그냥 뭐였지? 클래스 함수 리플렉션을 하게 되면 제가 함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거를 부를 건지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인보크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인보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는 인보크가 이렇게 하면은 요 코드랑 어떻게 다른지를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둘 다 지금 인보크를 자바에서 보면 둘 다 인보크를 해주고 있어요. 펑션에 있는 인보크.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코틀린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를 결국 자바 코드로 불러야 되니까 자바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가 펑션 0은 아무것도 값이 없을 때를 의미하고요. 보시면 22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변수 파라미터에다 22개 이상 넘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22개를 넘겨본 적도 없긴 하지만 이렇게 펑션 클래스를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30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런 형태로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onClick은 보시면 펑션을 들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아까 set onClick listener처럼 펑션을 그냥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set onClick listener랑 똑같은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넘어온 값을 onClick으로 그냥 인터페이스 형태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내부 코드는 네,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위에 보시면 이런 코드가 더 붙어요. 제가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프린트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 onClick 일어나면 펑션을 부르고 파라미터 네임이고 포지션이고 그래서 계속 onClick 일어나면 네, 이런 코드를 불러요. 이게 지금 여기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코틀린에서 그냥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어 오더 펑션을 만들었지만 실제 자바 코드에서는 그냥 펑션 1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뭐 파라미터 더 추가하면 아까처럼 22개까지의 파라미터를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드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지는 네, 뒤에 이어서 있어서 그냥 쭉 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얘를 20이랑 10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리턴 시켜서 얘네를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무조건 그냥 썸에다가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body라는 녀석이 호출이 되면 20이랑 10을 리턴 시키는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이 결과값은 이 body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 body가 얘네고요. 이런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아까처럼 뭐 가로 중괄호로 연결한 다음에 그 썸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이 썸을 부르는 방식은 썸에다가 그냥 하이어 오더 펑션에다가 하이어 오더에다가 그냥 썸이라는 이 메소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트랑 얘랑 매칭이 되잖아요. 이 매칭이 되면 콜론 두 개를 통해서 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랑 B가 결과는 20 더하기 10이 리턴이 될 거예요. 이거는 디컴파일 해보시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하이어 오더 펑션을 쓰게 되면 원래 있던 함수에다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int c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이제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일 조건 하에서는 하이어 오더 펑션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